안녕하세요. ELT 규제의 풍선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ELF가 이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정책 위반자, 그다음에 감독 기관에 계신 분들 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두 달째 문 닫지만 그러면서 ELT 총량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난감해한다라는 기사예요.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리는 ELT는 주가 연계 신탁의 트러스트의 그 T를 딴 거죠. 이게 판매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난감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난 3월부터 ELT 판매를 중단했다라고 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속속들이 ELT 판매가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럼 ELT가 뭔지, 그리고 ELT가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과거에 2017년도 기사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ELT의 두 얼굴이다. 수익률이 짭짤한데 시장 급변된 원금 손실이다. 쉽게 말하면 투자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ELT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돼서 은행 같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안정적 수익원이 되는 장점도 당연히 드리지만 이 기초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변동하고 원금 손실 관련해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불안전 판매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금리 관련된 어, DLF 같은 상품들이 문제가 됐다면, DLS라고 하는 상품들이 문제가 됐다면, 비슷한 기초자산을 가지고 발행이 되는 ELT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ELT를 막아버리면, 뭐, 분명히 유사한 상품이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실제 지난 25일 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ELT의 규제가 막히는 은행권이 공모 ELF로 눈을 돌린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나 그다음에 시중은행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스마트하게 공모 파생형 펀드의 잔고가 2월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아예 여기 써놨죠? ELT 총량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다. ELT의 규제를 과거에 찾아보면 34조 원의 총량 규제를 도입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이 돼서 여기 써 있죠? 조기 상환이 돼서 재투자가 돼버리면 뭐 총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 팔 수가 있죠. 상환이 되니까.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경우에는 홍콩 관련된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다 보니까 당연히 홍콩 HSCEI 지수 같은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 ELT 상품들이 조기 상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도가 금방 차겠죠? 그럼 ELT가 더 판매가 어려워진 거고. 근데 은행들이 그러자 바로 ELF로 눈을 돌렸고요. 이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4월 말 기준 8조 3,180억, 거의 늘어난 규모로 따지면은 뭐 조 단위로 돈이 늘어난 상황이 됐어요. 올해 연초 이후로. 그래서 여기서도 지적한 핵심은 뭐냐면 ELT, ELS, ELF 모두 상품 구조는 ELT든 F든 S든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ELF가 한동안 뜸하긴 했지만 과거에 판매가 많이 됐었던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ELF를 다시 한번 복귀해드리는 차원에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런 그 투자 팁을 하나 발췌를 해봤는데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모두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일까요?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 그렇습니다. 투자 상품은요, 어디에서 판매하든 이게 은행이든 증권사든 간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알고 가입을 하시면 투자하신 분들은 금융사에게 이거를 따지거나 보상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리게 되세요. 사인을 하시니까요. 여기서 보시는 ELF는 주로 ELS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 거고요. ELT는 마찬가지로 ELS나 DLS, ELB, DLB 등을 신탁을 통해서 판매하는 형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기초자산들은 다 ELS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원금 보장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아니오가 2개 이상이면 추가 설명을 듣거나 좀 더 단순하고 안전한 상품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지 구조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손실 발생한다고 무조건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6개월마다 조기 상한이 계속 돌아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조가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초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대비 또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마치 내 정기 예금 상품처럼 뭐 그냥 고금리 예금이겠지라고 팔아버리거나 또는 가입하신 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실 발생 가능성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대 하락률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기초 자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을 여러분이 최소 2가지 이상 모른다 그랬을 때는 바로 가입하시기보다는 좀 더 고민하고 비교해보고 가입하시기를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그 뭐 판매가 됐던 ELS 이 구조를 하나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기초자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3가지네요.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있고요. 홍콩의 HSCI 가격, 그 다음에 유럽입니다. 유로스톡스사의 유로스톡스 50이라는 기초자산 3가지이고요. 만기가 3년인데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평가를 합니다. 구조는 이런 거죠. 이렇게 회차가 복잡한데 이거를 이해 못 하시면은 뭐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가입해 보셨던 분들은 위에 있는 요 낙인 베리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수가 있기는 해요. 최대 하락률도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좀 더 평가에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매 6개월마다 도래하는 자동 조기상환 평가일, 즉 6개월마다 앞서 언급드린 3개의 기초 가격, Nikkei225와 HSCI와 유로스톡스 50 모두 85% 이상, 15% 가입 당시보다 하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기 상환이 돼버려요. 그럴 때는 연 5.8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만에 조기 상환되면 2.9를 수익률로 확정이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확정 받으시면 꽤 높죠. 정기예금 금리 연 수익률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6개월 만에 달성하신 셈이 되니까요. 근데 하지만 85%보다는 낮게 유지가 돼서 조기 상환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1년, 2년, 3년 쭉 지속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만기까지 갔을 때 원금 손실도 발생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증권사에서 파는 ELS,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 똑같습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그 ELS를 직접 파는 게 아니고 ELT를 통해서 파는 거고요. 그 ELT의 총량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ELT로 못 파니 그 껍데기를 펀드인 ELF라는 형태로 ELS에 다시 투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ELT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ELF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부디 투자자분들이 이런 그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